네, 우리 이제 자서전 쓰기 하고 있는데 어느 분께서 이제 자기 글을 좀 공개해 주셨어요. 네, 오픈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 시간에 딱 맞게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 그런 것들을 샘플로 보여주기 좋은 글인 것 같아서 이분께서 이렇게 오픈해도 된다고 허락을 해 주셔서 제가 그분의 글을 가지고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분 글이 있잖아요. 저는 몰랐던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참 좋았어요. 예, 보겠습니다. 자, 까만 글씨는 우리 혜원이 쓴 거고요. 빨간 글씨는 제가 이제 고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쳐지는지 그것을 잘 보시면, 그죠? 보고 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수를 조금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나는 일본에서 엄마 뱃속에서 편안하게 1945년 해방이 되어서, 자, 볼게요. 걸리죠? 그죠? 자, 이런 거는 우리 젊은 애들이 뭐 하는 거죠? 래퍼라 하나요? 힙합 할 때 뭐 그죠? 랩 할 때 이렇게 리듬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긴 산문이죠. 이렇게 쓰면 우리가 읽기가 굉장히 걸리고 불편해요. 그쵸? 이러지 마시고, 자, 제가 바꿀게요. 1945년 나는 엄마 뱃속에서 해방을 맞이했어요. 자, 해방을 맞이했죠. 저는 문장을 한번 끊었어요. 그 다음에 이듬해 봄에, 이듬해 봄에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듬해 봄 나는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태어났어요 하니까 뭔 말인지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을 좀 짧게 이렇게 끊을게요. 자, 또 그리고 제가 이런 또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 그래서 이런 거 쓰지 말라고 했죠. 너무 쓰고 싶다 이러면은 한 번만 쓰시라고 했죠. 그쵸? 이런 거는 안 쓸게요. 이거는 버리고 또 그리고는 버리고 그래도 다 문장이 이어지거든요. 자,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4살 때 6.25 전쟁 우리 동네는 크게 심하지는 않았지만 하늘에서 정찰기라는 비행기가 웽 하는 소리가 나는 오빠는 내 이름을 부르며 빨리 동네 뒤에 계곡이 파인 곳으로 도망을 가서 숨어요. 막 이렇게 섞여 있죠. 그죠? 문장이. 자, 이것도 이제 끊을게요. 4살 때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쵸? 자, 1945년 해방맞이했어요. 1946년에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러면 이제 연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역사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죠, 내가. 그러니까 6.25 전쟁은 1950년에 일어난 거 누구나 다 아니까 6.25 전쟁 때 나는 4살이었더라. 그러면 나는 엄청 어렸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4살 때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 동네는 크게 심하지는 않았지만 하늘에서 정찰기라는 비행기가 웽하고 소리가 나면 오빠는 내 이름을 부르며 도망을 갔어요. 그쵸? 이름을 오순아 막 불렀겠죠. 그죠? 도망가자고. 그러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빨간 거. 우리는 얼른 동네 뒤 계곡이 파인 곳으로 숨어야 해요. 그쵸? 도망을 갔으니까 그죠? 이제 숨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위에는 자 덕석으로 덮고 있는 곳에 숨어야 했어요. 그 숨었는데 덕석이라고 그 쌀가마니 같은 거 있죠? 그런 거에 숨어야 했어요. 정찰기는 사람만 보면 폭탄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밤에는 집에 와서 자고 집 뒤에는 있었는데 그곳에 숨기도 했죠. 막 이렇게 헷갈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몽땅 묶어서 한번 볼게요. 요거는 살리고 자 정찰기는 사람만 보면 폭탄을 쏟아부었어요. 예. 자 살리든지 아니면 제가 바꾼 거 볼게요. 덕석으로 덮고 숨어 있다가 그쵸? 밤에는 집에 와서 잤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저는 고쳤다? 이 줄친 것을 요렇게 빨간 것까지 이렇게 고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밤에 집에 와서까지 이것을 요 문장으로 고친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집 뒤에는 대나무 밑에 땅굴이 있었는데 그곳에 숨기도 했지요. 우리 식구는 부모님과 오빠, 언니, 나, 동생이었는데 가난했지만 자, 행복했던 것 같아요. 행복한 거죠. 그냥 뭐 같아요 쓰지 말고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이렇게. 선생님 이 된장찌개가 매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매워요. 그죠? 오늘 날씨가 좋아요. 이렇게 분명하게 안 했죠. 좋은 것 같아요 하지 마시고. 자, 그때는 시계도 없지만 아침 저녁밥도 동네가 그진 같은 시간에 먹고 자는 것 같아요. 그죠? 저녁밥 먹고 나면 뒷집에 사는 꼭지는 위에 언니가 둘이 서서 딸 그만 끝나라는 뜻대로 이름을 그렇게 지었대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실수예요. 꼭지 이야기도 하고 싶고 이 꼭지는 언니가 둘이 있는 것도 있고 또 딸 그만 나와라 이런 다 쓰고 싶은 거예요. 다 쓰고. 그죠? 자, 이럴 때는 문장을 끊으면 돼요. 문장을 나누면 이게 된다고요. 자, 먹고 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까지 끊었어요. 그죠? 그리고 꼭지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바꿨어요. 위에 언니가 둘이 서서 딸 그만 끝나라는 뜻으로 이름을 그렇게 지었대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끊어서 자, 그런데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요. 누가요? 꼭지가요. 그런데 꼭지가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요. 앞에 꼭지가 안 써줘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꼭지 얘기하고 있으니까. 가끔씩 주어를 생략해줘도 괜찮습니다. 눈동자는 태어날 적에 괜찮았는데 아버지가 한철 안에 생선을 구워 먹어서 눈동자가 생선같이 되었다고. 사람들이 삼신할머니가 벌을 내려 화가 나서 그렇게 되었다나 봐요. 그런데 꼭지는 저녁밥만 먹고 나면 우리 집에 놀러 오는데 오빠가 꼭지 보고 꼭지야 저녁밥 뭐하고 먹었노 하면 딩장 하고 먹었다고. 자, 이분은 먹었다고 리듬을 타면 대답하고 또 물어봐도 같은 대답 딩장하고 대답은 계속 같은 대답 서로가 웃으나 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바꿨어요. 딩장하고 먹었다고 대답을 해요. 그죠? 자, 요렇게 큰 따옴표, 그죠? 큰 따옴표 이렇게 활용했죠. 대답을 해요. 자, 이 줄친 문장은 버릴게요. 오빠가 또 물어보면 딩장 리듬을 타며 대답하는데 오빠가 물으면 꼭지가 똑같이 답하고 서로가 하하하 웃었지요. 그죠?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서로가 하하하 웃었지요. 이렇게 바꾼 거예요. 저도 깔깔깔 웃었지요. 그러니까 지금 꼭지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이렇게 좀 약간 동네마다 이런 뭐 바보 오빠라고 하죠. 바보 오빠, 바보 언니 이런 친구가 하나씩 있어요. 굉장히 순진하고 그 아이 놀려먹는 재미로 그죠?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그쵸? 네. 뭐 우리가 그 친구를 뭐 아주 폄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동네 한 주민이에요. 주민. 그죠? 그래서 재밌게 그죠? 잘 지냈죠. 밤이 되면 우리 식구 7명은 큰 방, 작은 방도 있는데 큰 방에서 식구가 다 같이 이불 하나에 부채살처럼 옹기종기 발이 모여 있는데 밑에 놓으면 어떻게? 자. 자, 어떻게 쓰라도 올리고 이불도 서로 덮으려고 땡기며 아침에 보면 이불도 터지고 했는데도 엄마는 혼내지도 않고 다시 깨내는 것을 보며 자랐지요. 자, 문장이 많이 길어졌어요. 무슨 얘기 하시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죠? 한 방에 모여서 이불 막 잡아당기면서 다 같이 잤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자, 이 좋은 내용을
그죠? 문장을 길게 쓰는 바람에 감동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장은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면 훨씬 더 재밌거든요. 자, 밤이 되면 우리 식구 7명은 큰 방에서 다 같이 잤어요. 7명이 다 같이. 큰 방 말고 작은 방도 있는데 이불 하나에 부채살처럼 옹기종기 발이 모였어요. 자, 부채살처럼. 자, 이런 표현 참 좋죠, 그죠? 발을 이불 밑에 놓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올리고 이불도 서로 덮으려고 잡아당겼지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불이 터지고 있는데도 엄마는 우리를 혼내지도 않고 다시 깨매셨어요. 자, 이불이 터지면 엄마가 깨매고 막 야, 따로 자! 이렇게 할 텐데 전혀 안 그러셨어요. 다음 날이면 우리는 또 큰 방에서 발을 모으고 한 이불잠을 잤지요. 자, 이거 보니까 굉장히 집안이 화목하고 행복하죠. 예,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참 좋았어요. 부채살처럼 모여서 다 함께 잔 거. 자, 지금 이분은 이제 어린 시절의 모습이에요. 네. 또 학교를 다니는데 아마 초등학교겠죠. 월사금을 내야 해요. 이때는 이제 월사금이죠.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다 공짜입니다. 공짜고 고등학교도 내년부터 이제 무료로 교육한다고 해요. 좋은 세상이죠. 한 번은 괜찮은데 몇 번 안 가지고 가면 선생님께서 집으로 돌려보내서 나는 엄마한테 달라고 조르는데 다음에 준다고는 하지만 나는 울고 떼를 썼어요. 엄마는 돌팔매질을 하며 학교 가라고 하지만 나는 막 도망가고 또 가서 달라고 했어요. 엄마는 식구들이 있는데 저것은 월사금을 내야 하면 꼭 이기지는 못하고 가야 하니까 못 이긴다고 그 다음부터는 월사금을 잘 내었습니다. 참 철이 없었죠. 자, 무슨 내용인지는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월사금을 안 주시니까 내가 월사금 안 내고 학교 가면 선생님께 혼나고 친구들한테 창피하고 이러니까 계속 엄마한테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엄마는 그냥 학교 가라고, 그죠? 학교 가라고 막 돌도 던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나는 가다가 또 오고 가다가 또 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좀 혼란스럽죠. 그래서 제가 문장을 좀 짧게 고쳤어요. 제가 한글로 볼게요. 학교 월사금을 내는 날이었습니다. 월사금을 내야 해요 하지 말고 월사금을 내는 날. 한번 월사금을 미루는 것은 괜찮은데 몇 번 안 가지고 가면 선생님께서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쵸? 집으로 돌려보낸댔죠. 여기도. 그래서 끊었어요. 나는 엄마한테 월사금을 달라고 졸랐어요. 엄마는 다음에 준다고 했지만 나는 당장에 달라고 울고 떼를 썼어요. 엄마는 나에게 돌팔매질을 하며 학교 가라고 했으나 나는 도망을 갔다가 엄마한테 또 가서 달라고 했어요. 엄마는 나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시며 그 다음부터는 월사금을 잘 주셨습니다. 왜요? 돌을 던지고 이래도 그냥 그죠? 갔다가 오고 하니까 월사금 주셨어요. 그때는 참 철이 없었지요. 월사금을 못 주는 엄마도 무척 안타까웠을 텐데 내가 그렇게 떼를 썼으니. 자, 이 부분에서 좀 아쉬운 게 분명히 이제 줄 형편은 못 되는데 엄마가 어떻게 융통을 해서 가져오셨을 거예요. 그때 엄마는 어떻게 해서 가져왔는지 그 비하인드를 한번 좀 캐서 그 이 뒤에다가 달았으면은 이 글이 좀 더 살겠죠. 뭐 엄마가 뭐 삭바느질을 했다. 아니면 엄마가 이웃집에 가서 뭐 일을 도와줬다. 그래서 뭐 돈을 빌려왔다. 그쵸? 뭐 여러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뭐 옛날 거 보면은 엄마가 머리가 이만큼 기는데 뭐 머리를 잘랐다. 그 돈으로 자른 머리로 가지고 뭐 사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을 볼게요. 자, 이 다음 부분도 이제 좀 재밌습니다. 자, 어느 날 학교에서 집에 오는 도중에 친구들이랑 방천둑에서 오줌 누는 시합을 했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막 길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끊고 했어요 하고 문장 끊을게요. 오줌이 멀리 가고 또 숟가락도 멀리 잡으면 시집을 멀리 간다고 하여 나는 오줌도 힘있게 멀리 누고 해서 이겼습니다. 자, 이런 부분 보니까 이 글 쓰신 분은 어릴 때 어땠나요? 굉장히 좀 활달하고, 그죠? 지는 거 싫어하고, 좀 이렇게 아주 얌전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죠, 그죠? 나름 좀 재미있는 그런 소녀였던 것 같아요. 나는 도예지로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엄마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엄마 보자기 큰 거 준비하라고 했구만. 자, 이 부분은 이제 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엄마한테 잘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돌아올 때 돈을 많이 갖다 줄 테니까 엄마한테 미리 보자기 큰 거 준비하라고 하였대요. 그런 내용이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고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 이제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싹 고쳐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이 부분은, 자, 이 부분 쓰신 게 또 있어요. 있는데 이제 제가 마무리 지었어요. 볼게요. 어느 장날에 쌀을 엄마도 이고 나도 머리에 이고 가는데 길이 좁았습니다. 엄마랑 장에 가는 것이 너무 좋아서 마음이 둥둥, 발걸음도 둥둥 뜨는데 아니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장날 맞아? 왜 사람들이 안 보여? 땅을 보며 가야 하는데 그만 길이 파인 곳을 못 보고 푹 다리가 빠지면서 보자기에 든 쌀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자, 이 부분 재밌죠? 그죠? 이렇게 막 하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땅을 안 보고 간 거예요. 그래서 땅이 파인 곳에, 그죠? 다리가 빠졌죠. 다리는 약간 까졌지만 아이고 집에 가서 다시 쌀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자, 쌀을 다시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다행히 그리 멀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집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가는 길에 중간중간 장사꾼이 우리처럼 가지고 오는 것을 사는데 쌀대가 어중간하면 안 사니까 쌀대를 꼭 맞췄어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중간에 이제 장사꾼이 오는데 쌀대를 조금만 이렇게 줄면요 안 산대요. 그래서 딱 맞춰야 했기 때문에 제가 오다가 미끄러졌죠. 그래서 쌀이 땅에 떨어졌으니까 그만큼을 집에 가서 또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쌀대를 딱 맞춰야 되는 거죠. 자, 이 글 속에는 결국 뭐가 담겨 있냐면 장날에 엄마랑 갈 때의 그 설레임, 그죠? 그런 게 있는 거죠. 아이로서 장날 가면 막 볼 게 너무 많잖아요. 예, 제가 아쉬운 거는 또 이 부분에서 아쉬운 거는 이 장날의 풍경 있잖아요. 그렇죠? 이 어린아이가
장날에 뭐 또 보고 이래서 나는 장날 가는 걸 너무 좋아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넣었으면은 내가 가다가 둥둥둥 가다가 마음이 둥둥 떠서 탁 빠졌어요. 예, 그런 부분도 좀 더 우리가 더 와닿겠죠. 그래서 예, 처음부터 잘 쓰실 수는 없죠. 예, 계속 이렇게 첨삭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이 쓴 걸 제가 나름 고쳤는데 이렇게 글이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유념해 보시면 실수가 줄어들고, 그쵸? 또 어떤 장면을 더 많이 나타내고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장면의 극대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부분을 포착해서 그 부분을 얼마나 더 좀 팍 터뜨려서 재밌게 보여줄 것인지 그것을 잘 나타내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번에도 혹시 다른 분이 쓰신 글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타내면 좋겠다, 이렇게 문장을 바꾸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